예, 54회 문제풀이 계속 하겠습니다. 자, 54회 문제 그 11번 나갈 차례죠. 그래서 11번에 보시면 요 규조토에다가 흡수시켜서 뭐를 만드느냐? 요 다이너마이트를 갖다가 만들 때 사용하는 제5류연물이죠. 요게 뭐예요? 니트로, 우리 그리세린이라고 하는 거죠. NG라고 우리가 많이 써요. 약자로. 5류 연물에 대한 강물음에 답하시오 했는데, 요 규조토에다가 요 니트로 그리세린 요 놈을 갖다가 혼합해 놓은 게 요게 바로 다이너마이트죠. 폭약이에요, 폭약. 그럼 우리가 NG라는 것은 우리가 니트로 요 글리세린의 약자죠. 그래서 우리가 NG를 많이 쓰죠. 그러면 요 그리세린이 뭐예요? 그리세린이 CH2OH, CHOH, CH2OH. 요게 바로 글리세린이에요. C가 몇 개예요? 3개. H가 5개. OH가 3개죠. 자, 그리세린을 니트로화하는 거니까 산몰에 질산을 갖다 가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 물이 생성이 되니까 그 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진한 황산을 갖다 집어넣는 거죠. 그럼 생성되는 물질이 CH2O, 요 H를 밀어내고 여기에 NO2가 들어가는 거죠. 다 마찬가지예요. 여기에 산몰에 물이 생기는 거죠. 자, 요놈이 바로 뭐예요? 니트로 그리세린이죠. C가 3개고 H가 5개고 ONO2가 요게 3개인 것이죠. 즉, 요 글리세린을 니트로화 시키면 니트로 그리세린이 생기는 거예요. 자, 문제는 뭐예요? 강물음에 답하셔서 첫 번째가 풍명이죠. 자, 오류연물은 유기과산화물, 질산 에스테르류, 그 다음에 히드록실 아민 염류, 그 다음에 니니아디히죠. 니트로화합물, 니트로소화합물, 아조, 디아조, 히드라진, 유도태죠. 그래서 요 니트로 그리세린은요, 요 질산을 가해가지고 NO2를 결합시킨 거죠. 요걸 우리가 니트로화합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니트로화 시킨 거죠. 요걸 우리가 질산에서 NO2를 결합시킨 거, 요걸 에스테르화. 그래서 요거 질산 에스테르류예요. 분명은 다음 두 번째는 화학식이죠. 화학식은 C가 3개, H가 5개, O의 NO2가 이게 3개인 거죠. 세 번째는 요 분해 반응식 시험에 잘 나와요. 자, C3H5ONO2 3몰 3개죠. 요 놈이 열분해는 몇 몰이 하냐면 4몰이 열분해하죠. 그래서 4몰이 열분해하면 그 생성되는 물질 요거는 그 이물질산, 머리 글자 이용해야 되겠죠. 이물질산. 그래서 이가 이산화탄소가 되겠고요. 물은 H2O죠. 질은 질소, 산은 산소가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개수 맞춰줘야 되겠죠. 여기 탄소가 12개죠. 그럼 여기 12 들어가야 되죠. 그 다음에 질소를 보죠. 질소 여기 몇 개예요? 3. 4 있으니까 12. 여기 6 들어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 수소 보죠. 수소. 5. 4, 20이죠. 그럼 여기 10 들어가야 되죠. 그럼 이제 산소만 맞춰주면 돼요. 산소. 자, 반응 전이 산소가 3, 3은 9, 36개죠. 산소가 36개예요. 자, 그러면 여기 산소가 몇 개예요? 24개 있죠. 여기 산소 10개 있죠. 그러면 34, 36. 여기 개수를 안 해도 그대로
36개가 맞는 거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개수를 맞춰주면 되는 거죠. 중요한 것은 니트로그리세린 분해할 경우에는 4몰이 열분해한다는 거. 요것만 정리하고요. 생성되는 물질은 이물질산. 이렇게 머리 글자 이용해서 여러분이 꼭 정리하시고요. 요 반응식도 제조 방법도 시험에 잘 나오니까 꼭 요거 여러분이 정리하셔야 돼요. 다음 12번 넘어가죠. 이 12번도 지금 기출에서 한 2번 정도 나왔던 문제죠. 이 앞에서. 자, 문제는 뭐예요? 전압이 1기압일 경우에 성분 4가지의 분압을 갖다 계산하라는 건데, 보시면 이 염화수소하고 뭐하고의 반응이에요? 산소하고의 그 반응이죠. 이 반응에서는 Cl2 염소가 생기고요. 그 다음에 수소기체가 발생이 되는 거죠. H2O가 나오죠. 물이 생성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개수 맞추려면 여기서 문제를 해서 이렇게 반응식을 주었는데요. 저 반응식이 없어도 알 수가 있죠. 자, 여기 Cl이 2개니까 여기 2 들어가야 되겠죠. 그럼 수소 2개 맞고요. 자, 반응 후에 산소가 하나니까 여기도 산소가 하나가 되려면 2분의 1이 돼야 되죠. 그럼 다 2를 곱해주면 분수가 없어지죠. 여기 4가 되겠죠. 2분의 1에다가 2를 곱하니까 그대로 1. 여기 2 되고요. 물 마찬가지로 2몰이 생기죠. 요게 바로 염화수소, 염산하고 산소의 화학 반응식이에요. 자, 보시면 문제는 뭐냐면 1몰의 염화수소하고 요놈이 1몰이 들어간다는 거죠. 염화수소가 1몰. 그다음에 산소가 몇 몰 들어가요? 0.5몰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반응을 시키니까 생성되는 물질이 염소가 요게 0.39몰이 나왔다는 거예요. 자, 그럼 물은 몇 몰 나오겠어요? 자, 보시면 염소가 2몰 나오면은요, 물도 마찬가지로 2몰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물도 여기 0.39몰이 나오는 거죠. 이 문제에서는.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이 주의해야 될 것은 1몰이 다 반응한 것이 아니고, 마찬가지로 산소도 0.5몰이 다 반응해서 0.39몰이 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렇게 계산을 해줘야 돼요. 자, 반응 전하고, 자, 반응 전에는 염화수소가 0.5몰이 들어간 거죠. 산소 1몰이 들어간 거죠. 염화수소가 반응 전. 그다음에 산소가 0.5몰 들어간 거죠. 이때 반응 전이니까 아직 염소도 생기지 않았죠. 반응 전이니까. 그래서 0몰이에요. 물도 마찬가지로 아직 반응 전이니까 생성되지 않았죠. 자, 반응 후를 보면은요, 여기는 지금 염화수소가 몇 몰이 남아있는지, 산소가 몇 몰이 남아있는지는 몰라요. 단지 지금 생성된 물질이 염소가 이놈이 0.39몰이라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염소가 2몰이 생성되면 물도 2몰이 나오죠. 그럼 여기 염소가 0.39몰이면 물도 여기 0.39몰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서 지금 염화수소가 몇 몰이 남아있는지, 산소가 몇 몰이 남아있는지는 여러분이 어떻게 계산하면 되느냐면은, 자, 보시면 염화수소하고 HCl과 Cl2의 관계예요. 자, HCl 4몰이
반응을 하면 Cl2가 2몰이 나오죠. 그러면 HCl 몇 몰이 반응을 해서 0.39몰이 나왔느냐, 요거 비례식으로 풀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요거 비례식으로 풀면은 이렇게 대각선을 곱한 건 서로가 같죠. 그래서 결국 요거 2x는 4 곱하기 0.39가 되는 거죠. 그럼 결국 여기서 x는 2분의 4 곱하기 0.39 하면 이게 0.78몰이 되는 거죠. 즉 염화수소가 반응에 참여한 거 0.78몰이에요. 그럼 여기에 남아있는 염화수소의 몰수는요, 1몰에서 0.78몰이 반응에 참여한 거죠. 그러니까 1몰에서 0.78을 빼면은 요게 0.22몰이 되는 거죠. 요 놈이 남아있는 거예요. 염화수소로서. 다음에 요 산소하고 요 물하고의 관계죠. 자, 여기 보면 산소가 1몰이 반응을 하면 물이 얼마 나와요? 2몰이 나오죠. 그럼 여기 산소가 몇 몰인지 반응에 참여한지는 우리가 모르죠. 이걸 X로 두고 생성된 물질이 0.39몰이죠. 물이. 요거 대각선으로 곱하면 서로 같죠. 그래서 요거 2X는 1 곱하기 0.39죠. 그래서 결국 X는 2분의 1 곱하기 0.39. 요거 계산하면 0.195몰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 산소가 반응에 참여한 것이 0.195몰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반응에 0.5몰이 투입이 되어 있죠. 그럼 여기에서 반응에 참여한 것이 0.195몰이죠. 자, 그러면 반응 후에 남아있는 산소의 몰수는 얼마예요? 요게 계산하면은 0.305몰이죠. 해서 지금 남아있는 염화수소는 0.22몰, 남아있는 산소의 몰수는 0.305몰, 그 다음에 염소에 생성된 몰수는 0.39몰, 생성된 물의 몰수 0.39몰이죠. 그러면 분압이라는 것은요, 전압에서 곱하기 전체 몰수분의 성분 몰수예요. 이 공식만 알면 쉽게 계산하는 거죠. 전압이 지금 얼마예요? 1기압이죠. 전체 몰수는 여러분이 계산이 되죠. 0.22 플러스 0.305 플러스 0.39 플러스 0.39. 그래서 전체 몰수를 여러분이 계산하면 1.305몰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 남아있는 염화수소의 압력은, 분압은 전압 1기압에다가 전체 몰수 1.305분에 남아있는 게 0.22몰이죠. 그래서 계산 과정 보면은 염화수소의 그 분압은요, 전압 1기압에다가 전체 몰수가 1.305몰이죠. 이 중에 염화수소에 남아있는 몰수가 0.22몰이죠. 그래서 계산하면 0.17기압이 염화수소의 분압이 되는 거고요. 산소 마찬가지예요. 전압 1기압, 전체 몰수 1.305, 그 다음에 산소에 그 남아있는 몰수가 0.305죠. 계산하면 0.23기압, 그 다음에 염소,
전체 전압 1기압 곱하기 전체 몰수분의 염소의 몰수가 0.39몰 생성됐죠. 그래서 그 0.3기압이 나온 거고요. 수증기 H2O는 전압 1기압에서 곱하기 전체 몰수분의 물 마찬가지로 0.39몰이 생성됐죠. 그래서 계산하면 0.3기압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문제 하나만 정확히 여러분이 풀 수 있다면 이건 뭐 쉽게 해결이 되는 문제예요. 그 다음에 요 13번 문제는 황을 갖다가 과잉 공기 중에서 완전 연소시켰을 때 발생하는 SO2의 양이죠. 자, 보면은 이 코쿠스 있죠? 코쿠스라는 물질이 있는데 이 안에 황이 얼마나 있어요? 무게비로 0.01%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코쿠스가 지금 얼마예요? 총 무게가 1000kg라는 거죠. 1톤이에요. 이 중에 몇 프로가 황이에요? 100분의 0.01이라는 거예요. 0.01%. 그래서 요거 계산하면 요 두 개 없어지고 하니까 바로 얼마가 돼요? 0.1kg가 되죠. 요 놈이 뭐예요? 순수한 100% 황일 경우에는 0.1kg가 있다는 거죠. 100% 황일 경우에. 자, 그럼 우리 연소 반응식을 보면 이 황이 완전 연소가 되면은 이산화황 SO2가 생성이 되는 거죠. 여기서 물어본 건 뭐예요? 발생되는 SO2의 무게를 물어본 거예요, 무게. 자, 황의 그 분자량이 얼마죠? 이게 32죠. 이게 16번이죠. 우리가 수, 헬리, 배붕탄, 질산풀, 내나마, 알규인, 황. 그래서 이 황이 원자 번호가 16번이에요. 짝수니까 원자량이 32가 되는 거죠. 곱하기 2를 해주니까. 그래서 요 32g이 산소 32g하고 반응을 하면은 SO2 64g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 지금 황이 몇 g이 연소하는 거예요? 0.1kg니까 요거 g으로 하면 1kg가 여러분 몇 g이에요? 1000g이죠. 그러니까 0.1g 1kg니까 g으로 하면 요게 100g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S 황 100g이 연소하면은 SO2가 몇 g 나오겠느냐. 요거 대각선을 곱하면 서로 같죠. 그래서 32x는 100 곱하기 64가 되죠. 여기서 x 여러분이 계산하면 200g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상당히 13번 같은 경우는 산수 문제예요. 산수. 자, 14번 문제는 자주 나오는 문제죠. 운반용기의 그 주의사항이죠. 그래서 운반용기의 그 표시사항인데요. 요거는 화충 물가공을 꼭 여러분이 암기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화는 주의하고 엄금이 있고요. 충은 충격주의, 물은 물기 엄금, 가는 가열물 접촉 주의죠. 공기는 공기 접촉 엄금이죠. 이 중에서 여러분이 골라 넣으면 되는 거죠. 자, 인류염물은 알카리 금속 과산화물하고 그 밖의 것 둘로 나누는데 이 알카리 금속 과산화물은 금수성 물질이죠. 그래서 알카리 금속 과산화물은요, 화기 및 충격 주의가 들어가죠. 그 다음에 금수성이니까 물기 엄금, 그 다음에 가연물 접촉 주의가 들어가죠. 그 다음에 이류염물은 철분, 금속분, 마그네슘, 이건 뭐예요? 금수성 물질이죠. 또한 요거는 화기도 주의를 해야 되죠. 그래서
화기주의. 그다음에 요건 금수성이니까 물기엄금. 인화성 고체는 당연히 화기엄금. 그 밖의 것은 화기주의. 삼류는 자연 발화성 물질은 황린이죠, 대표적인 것이. 그래서 이거는 그 화기를 갖다가 엄금을 해줘야 되죠. 그래서 화기엄금. 그다음에 물 속에 보관하니까 공기하고 접촉하면 안 되죠. 그래서 공기 접촉 엄금. 금수성 물질 물기엄금. 사리는 인화성 액체 다 화기엄금이죠. 그다음에 오류연물의 자기 반응성. 요놈은 충격에 굉장히 폭발력이 강하기 때문에 충격을 갖다가 주의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화기는 엄금을 해야 되겠죠. 육류연물 산화성 액체. 요거는 다 가연물 접촉 주의만 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14번은 반복적으로 계속 요 앞에서도 풀었었어요. 여러분이 반드시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돼요. 다음은 15번 문제죠. 자, 15번 문제는 우연물 특정 옥외 저장 탱크에 요 애눌러판을 갖다가 설치하는 경우를 세 가지를 쓰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애눌러판을 갖다 설치하는 이유는 이 탱크가 있으면요, 탱크 밑판이 약하니까 이거를 보강하기 위해서 이렇게 링 형태로 된 판을 갖다가 설치하는 걸 우리가 이걸 애눌러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애눌러판을 설치하는 경우는 첫 번째가 요 옆판 있죠. 이 옆판에 삥 둘러가면서 그 옆판이 설치되는 거죠. 이 옆판의 최하단 요 부분의 그 두께가 15mm를 초과할 경우에는 이 애눌러판을 설치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요 탱크의 내경이 30m를 초과할 경우, 그 다음에 이 옆판을 뭘로? 고장력강으로 설치하는 경우, 요 세 가지를 여러분이 염두에 두시면 쉽게 쓸 수가 있어요. 자, 애눌러판을 갖다가 설치하는 경우 세 가지. 첫 번째가 이 옆판의 최하단 두께가 요 15mm를 초과할 경우, 두 번째는 탱크의 그 내경이 요 30mm를 초과할 경우, 그 다음에 그 옆판을 갖다가 고장력강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요 애눌러판을 갖다 설치한다는 거 꼭 여러분이 정리하시고요. 다음에 16번 나가죠. 자, 16번은 삼형 포방출을 갖다가 사용할 경우에 그 우연물은 어떤 특성을 가져야 하는가 했는데, 삼형을 설치하는 거는요, 여기가 우연물 옥외 저장 탱크라고 하면 이쪽이 포 주입구가 되는 거고요. 여기에 그 호수가 있는 방출구가 있어요. 요게 어떤 경납통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화재가 나면 여기에 이제 경유 같은 것이 이제 여기 저장이 되어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화재가 나면은 이쪽에서 포 수용액을 갖다가 고압으로 밀어 넣겠죠. 고압으로 밀어 넣으면 이 호수가 이렇게 전개가 되는 거예요. 전개가 돼가지고 이쪽에서 거품이 포방출구에서 나와서 이 액면을 덮어서 질식 소화하는 걸 우리가 삼형 포방출구라고 해요. 그럼 이 삼형 포방출구는 이걸 저부 포주입법이라고 하죠. 즉 액면 아래에서 포를 갖다가 주입하는 걸 저부 포주입법이고, 이쪽에서 액면 위로 이렇게 그 포를 갖다 주입하는 거, 이걸 상부 포주입법이라고 그래요. 이거 여러분이 그 소방설비 기사 공부할 때 많이 했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때 이 삼형 포 방출구를 갖다가 설치할 수 있는 이 우연물의 그 특성이죠. 요거는 비수용성이어야 돼요. 그럼 비수용성이 뭐냐면은
온도 20도씨의 그 물 100g에 용해되는 양이 1g 미만인 오염물, 즉 수용성이 1% 미만인 걸 우리가 비수용성이라고 한다는 거죠. 두 번째는 저장 온도가 50도 이하이거나 또는 동점도가 100 센티스토크스예요. 센티스토크스. 이게 동점도의 그 단위예요. 동점도가 100 센티스토크스 이하인 오염물은 3형 포방출구를 갖다가 적응성이 좋다는 거죠. 그래서 요건 여러분이 암기를 하셔야 돼요. 16번 같은 경우. 다음은 17번. 트리에틸 알루미늄과 다음 강물질이 반응할 때 발생되는 거. 가연성 기체를 갖다가 화학식으로 쓰라는 얘기죠. 자, 트리에틸 알루미늄. 트리니까 3개죠. 뭐가? 에틸기가 C2H5가 3개인 거죠. 여기 알루미늄. 요놈하고 첫 번째가 물하고의 반응이죠. H2O. 요놈이 반응하면 Al, 알루미늄이 몇 가라고 그랬어요? 요건 3가 양이온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Al, OH3하고 에탄 기체 발생이 되죠. 에탄 마찬가지로 3몰이 나오는 거죠, 여기. 그래서 알루미늄 하나 서로 맞죠. 그다음에 산소가 여기 지금 3개죠. 3개니까 여기 3이 들어가야 3이 들어가야 맞는 거죠. 물이 3몰. 개수는 뭐 여러분이 나중에 맞춰주셔도 되고요. 그래서 요 트리에틸 알루미늄이 물과 반응하면 발생되는 기체는 요 에탄 기체라는 거 여러분이 꼭 정리하시고요. 두 번째는 트리에틸 알루미늄하고 뭐의 반응이에요? Cl2, 염소하고의 그 반응이죠. 요거의 그 반응은 요 알루미늄 Al, Cl, 요게 3가니까 Cl 3개하고 결합이 되죠. 그 다음에 C2H5, 여기에 Cl이 하나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요걸 염화에틸이라고 그래요. 마찬가지로 요거 3몰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여기 생성된 Cl이 총 6개니까 여기 3이 들어가야 맞겠네요. 그래서 그 트리에틸알루미늄이 염소하고 반응되면 발생되는 그 기체는요, 염화에틸이 나오는 거죠. 염화에틸. 그 다음이 트리에틸알루미늄이 메탄올하고 CH3, OH하고 반응했을 경우에 생성되는 물질, 요놈은 알루미늄에다가 요 CH3O, 요놈이 몇 개냐면 3개하고 결합이 되는 거죠. 요게 바로 메틸알루미 녹세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성되는 기체가 3몰의 C2H6 에탄 기체 발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메탄올도 마찬가지로 3몰이 같이 반응하는 거죠. 그래서 요 메탄올하고 트리에틸알루미늄하고 반응해도 마찬가지로 가연성 기체인 에탄이 나오죠. 다음에 C2H5, 3 알루미늄, 요놈하고 HCl, 염소하고 반응이죠. 요놈은 여러분 요 2번, 두 번째 거하고 비슷해요. 자, 알루미늄 Al, Cl3가 생기고요. 그 다음에 C2, 에탄 기체가 또 나오죠. C2, H6가 나오죠. 그래서 요게 3몰이 나오는 거죠. 마찬가지로 Cl이 여기 3개니까 3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트리에틸 알루미늄이 물과의 반응, 염소와의 반응, 메탄올과의 반응, 그 염화수소하고의 그 반응에서 요 네 가지 지금 그 발생되는 그 기체를 쓰라는 거죠. 화학식으로. 그래서 에탄이 하나 나오고, 에탄이 대부분 나오고요. 요 트리에틸 알루미늄이 염소하고 반응을 하면 요 염화에탄이 나오는 거, 염화에틸이죠. 염화에틸이 나오는 거. 요것만 좀 특이한 거죠. 다음은 18번에 우리 동소체죠. 황린하고 정린은 같은 원소로 이루어져 있지만은 성질이 서로 다른 단체, 이걸 우리가 동소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요 황린, P4죠. 정린을 우리로 P로 표기하죠. 빈칸에 알맞는 답 쓰는 거예요. 그래서 황린은 이거는 우리가 백린이라고도 하죠. 백린. 그래서 이 황린은 백색 또는 담황색이라고 해요. 그다음에 정린은 적색은 적색인데 어두운 색이죠. 그래서 암적색이라고 하죠. 독성은 황린은 독성이 있고요. 정린은 독성이 없어요. 연소 생성물. 자, 황린이 연소하면은 P2O5, 오산화인이라는 흰색 기체가 나오죠. 여기 2 들어가야 되고요. 여기 5 들어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 정린도 마찬가지예요. 정린도 마찬가지죠. 산소하고 반응을 하면 P2O5, 오산화인이 나오죠. 이놈은 4몰에 정린이 반응을 하고, 그래서 여기 2가 나오고, 여기 5몰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게 황린의 연소, 정린의 연소 반응에 보면은 연소가 되면 같은 물질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동소체를 확인하는 방법은 어떤 물질을 갖다가 연소시켰을 때 똑같은 연소 생성물이 나오면 그걸 우리가 동소체라고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연소 생성물은 P2O5인 오산화인이 똑같이 나와요. 그 다음에 이氧화탄소의 용해 여부는 황린은 녹지만은 정린은 녹지 않죠. 자, 위험 등급은 황린은 삼류염물의 1등급이고요. 정린은 이류염물의 2등급이 되는 거죠. 그래서 18번 같은 경우는 여러분 쉽게 풀 수 있는 문제가 되겠고요. 다음에 79번은 위험물 제조소 등에서 요 배출 설비에 대한 내용인데 각 물음에 답하시오 했죠. 그래서 요 국소 방식하고 전역 방식의 그 배출 능력이에요. 자, 이 국소 방출 방식하고 전역 방출 방식은 뭐냐면요. 대부분 위험물을 갖다가 취급할 경우에 이쪽에다가 이런 그 후드 같은 거를 하나 설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깥으로 갖다가 그 배출을 시키는 거죠. 송풍기로. 이 안에서 위험물 작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쪽에 보면 여기에 이렇게 그 일정 부분을 갖다가 이렇게 후드로 뽑아내는 거, 이런 거 우리가 국소 방출 방식이고, 이 전체를 갖다가 다 배출하는 것을 전역 방출 방식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국소 방출 방식일 경우에는 그 배출 용량은요, 1시간당 배출 장소 용적의 20배 이상, 전역 방출 방식은 바닥 면적 1제곱미터당 18세제곱미터 이상이죠. 그 다음에 이 배출 설비를 그 설치한 그 장소는요, 가연성의 증기나 또는 미분을 갖다가 미분이 체류할 우려가 있는 건축물. 그래서 중요한 것은 가연성의 요 증기나 또는 요 미분이 체류할 수 있는 건축물에는 요 배출 설비를 설치해야 되는 거죠. 다음 그 마지막 20번 문제네요. 자, 20번 문제는 안포 폭약이죠. 안포. 자,
그래서 이 안포 폭약은요, 인류염물에 질산 암모늄하고 경유하고 이렇게 섞어 놓은 거죠. 비율은 질산 암모늄이 대략 94%고요. 경유가 약 6% 정도 이렇게 비율로 섞어 놓은 걸 우리가 그 안포 폭약이라고 그래요. 물음 1번은 뭐냐면은 제1류염물에 해당되는 물질, 요게 바로 질산 암모늄이 제1류염물이죠. 요거의 그 분해 방정식이에요. 완전 열분해. 생성되는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요건 질산물이라고 그랬죠. 질소하고 그다음에 산소, 그다음에 물이 나온다고 그랬죠. 수증기죠. 물이 아니고. 그래서 질소가 여기 2개 그대로 맞죠. 그 다음에 수소가 여기 4개니까 여기 2 들어가야 되네요. 그럼 산소가 여기 3개니까 반응 후도 3개가 되려면 여기 2분의 1. 그러면 전체 2를 해주면 되겠네요. 4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질산물, 이렇게 여러분이 머리 글자 이용해서 정리해 놓으면 되겠죠. 다음 물음 2번은요. 사리오염물에 해당되는 물질의 지정 수량하고 오염 등급. 두 물질 중에서 사리오염물은 경유죠. 자, 경유는 사류의 몇 석유류예요? 2석유류에 해당이 되죠. 자, 2석유류의 지정 수량, 비수용성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사류는 특수인화물, 그 다음에 1석유류, 알코올류, 2석유류, 3석유류, 4석유류, 동식물 유류죠. 그래서 5, 2, 4, 10, 2, 6, 만이죠. 1석유류는 수용성일 경우에는 400, 2석유류는 수용성일 경우에 2000, 3석유류는 수용성일 경우에 4000. 자, 오염 등급은 특수인화물, 요놈이 1등급이죠. 1석유류하고 알코올류가 2등급, 나머지가 3등급이에요. 그래서 요 경유는 2석유류에 해당이 되니까 오염 등급은 3등급. 지정 수량은 비수용성이니까 1000리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 20번까지 해서 한 문제당 대부분 5점이에요. 그러면 20점까지 20문제니까 한 문제당 5점씩 해서 계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 각 큰 문제에 각 물음이 있으면 이렇게 나오면은 물음 1번이 2.5점이 되고요. 물음 2번이 2.5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최대한 그 문제는 많이 풀어 놓으셔야 되죠. 예,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